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농사랑 전혀 관계없는 비주얼이신데 북한 전역이 농사꾼들이라고 봐야 돼요. 북한 농부들이 하는 전투가 있다고. 전투요? 하더라고요. 고름 전투, 똥 전투. 똥 전투요? 네. 한해 식량을 좌우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게는 뭐 1인당 150kg에서 많기는 500kg까지도 내야 돼요. 똥 도적질도 해요. 똥 아르바이트도 해요. 똥보기를 금같이 하라. 뭐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정말. 너무 문화 충격인데. 지난 겨울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농사를 잘 짓는 것이 당과 국가가 최중대시하고 최우선해야 할 전투적 과업이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네. 하고요. 사실 이 북한 노동단기를 보면은 망치, 붓, 그리고 낫이 같이 그려져 있거든요. 네. 농업을 그만큼 중시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농업 장려를 위한 북한의 노력 영상으로 또 준비가 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차게 지표 올려. 지금 저분이 약간 올해 농사꾼, 네, 약간 이런 그런 느낌. 제대 분이구나. 군인이시래요. 그날 우리 작업반에서는 다음 해부터 열정보의 땅을 더 관리해야 할 문제를 놓고 토의가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반대해서 처음엔 많이 흔들렸댔습니다. 네. 이게 뭐 10헥타르면 3만 평 정도 되죠. 축구장 13개 정도. 근데 이거를 혼자 하셨다고? 이걸 저분 혼자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살이 없지. 농사 방법을 노력 절약형, 물 절약형,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했습니다. 저분이 뭐 주태농법을. 주체농법. 주체농법. 네, 주체농법. 김일성 주석이 내세웠던 그 주체농법이죠. 이번 영상을 보니까 어디로 가네요. 되게 뭐 손까지 흔들고. 어우. 네. 어린 친구들인 것 같은데. 이게 농촌, 광산 이런 거를 탄원해서 가는 거야. 자원해서. 이게 이제 고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분이랑 뭐 이런 동물, 이런 똥이랑 섞어서. 네.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가 농업전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로 탈원하게 되었습니다. 고향 땅을 빛내는 길에 청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비농을 장려는 영화인가 봐요. 아, 도시처녀 시집와요.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슈텔링에서. 유명한 영화죠? 넘어, 영을 넘어. 네네네. 노래도 엄청 유명하죠. 우리 시대가 따라 배워야 되는 여성. 네. 근데 진짜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면 저렇게까지 환영을 해주나요? 그러니까 나 좀 너무 신기했어. 이게 영화니까 이제 저런 것도 있고 실제로도 여성들이 막 그 북한에서는 이걸 무리배치라 그러는데 진짜 무리 지어 온다는 거예요. 막 200~300명이 어떠한 농촌에 막 이렇게 시집을 가면 진짜 뉴스에 나와요. 이거 꽃다발 걸어주고 막 환영해주고 하죠. 아니 근데 그 남편들 분을 미리 만나서 좀 보고 데이트도 하고 이런 다음에 결혼하는 거야? 아니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오는 거야? 혁명가의 전사의 아내로 이렇게 가는데 결혼도 그냥 저렇게 가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나 이 누구랑 사람 결혼할지도 저 이 모르고. 사람 못생겨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살이다! 총살이다!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네, 이제처럼 자원했잖아요. 어머니 당의 보탬이 되려고. 이 사람이 만약에 못생겨서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순수성에 벌써 불량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들어오겠죠. 아, 이 동무 말이야 이거 문제 있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첫날 밤에 남편 얼굴 확인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런 경우 많아요. 뭐 아니. 깜짝 놀라세요. 아니 그만큼 비농을 장려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유나 씨는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뭐 어떠셨나요? 사실 북한에서 제일 힘든 게 농산일이에요. 이거는 사계절이 바빠요. 그러네요. 사계절. 그러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밖에 나가 농사 지어야 되고 네. 기계와 농약이 부족해가지고 손으로 다 김을 메고 풀 뽑고 일일이 다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봤을 때 그 누구도 농사꾼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럼 너도 나도 다른 직업을 하겠다고 하면 네. 또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이러면 네네네. 농사는 누가 짓나요? 북한이 체계적으로 봤을 때 그 김일성 민족 또 장군님 식솔이에요. 아. 그러니까 민족이 이렇게 있는데
계급화 시켜놨어요, 사회를. 아 무슨 카스트 제도도 아니고. 그렇게 딱 갈라놨는데 그때 이게 농장원의 그 네, 계급이 됐으면 데르리오 농장원이에요. 아, 거기 탈출할 수가 없다. 방법이 정말 없어요. 아 무슨 시대가 억울하죠. 조선 시대도 그럼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농민이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뭐 그래도 농민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공부도 보통 그냥 평저기서 잘하면 안 되고 정말 그 말하자면 천재. 지니어스 해야 돼. 천재. 완전 천재. 아. 그래서 얘를 데려다 해커를 쓰고 싶어. 아.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면 부모하고 분리시켜요. 부모 호적에서 아예 파버려요. 파서 제3의 국가 차원의 신분을 만들어줘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런 지니어스한 친구들은 가서 그냥 평생 거기 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고 그러면 그 정도 천재가 아니고 그 밑에 그냥 공부 정말 잘해요. 이러면 농업대학을 가요. 아. 가서 농업대학 공부해서 다시 연구사로 그 농장 가요. 아이고. 그런데 대신에 개미지옥이네. 그렇죠. 대신에 김 매고 땀 흘려 일은 안 하고 아. 이처럼 뭐 연구. 몇 뿌리가 어디가 약해졌는지 뭐 온도는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 이런 연구사가 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뭐 드물어요. 그러니까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저런 영화도 만들고 군인들 그냥 통째로 그냥 제대시켜갖고 막 무리 배치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인들 중에는 아빠가 뭐 어디 제철소 뭐 어디 그렇죠. 연구사인 분도 네. 있고 농장하고 상관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강제로 그냥 농장원이 되는 거예요. 본인 의사랑 상관없이 강제 배치. 대표적인 예가 대홍단 감자밭이에요. 대홍단 감자. 그렇죠. 그들 다 농장원 자식들 아니에요. 그래요? 이분들 이제 그 인민군대 3,000명하고 네. 평양에서 그 지역의 뭐 방직 공장들 3,000명 강제로 결혼시켰고요. 강제 무리 배치해서 거대한 농장을 형성한 거예요, 거기가. 그게 바로 왕감자 하는 그 노래 나온 거 대홍단 대홍단이요. 왕감자. 네. 저는 그 노래가 이런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저도요. 몰랐어요. 네. 굉장히 무서워. 대홍단 감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자 노래가 북한에선 전혀 인기가 없고요. 그래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한국에 아. 와서 보니까 유명해졌었고 북한에서 제일 꿈이 뭐겠어요? 김부자 한번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격화해놨으니까. 그런데 그 농장을 김부자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찾아간 거예요. 예. 그때 임신하고 있던 그 말하자면 방직공장 처녀가 이제 농장원이 된 거죠. 네.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들이면 대홍이, 딸이면 홍단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대홍단에 가면 홍단아 밥 먹자 하면 여자들은 다 뛰어와. 그리고 또 대홍아 밥 먹자 하면 아들은 다 뛰어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북마크 진행이 몇 년 차인데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대홍단에 가면 대홍이와 홍단이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니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농민이 거기 되는 또 거예요? 농장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아예 세뇌를 시켜서 보내는 근데 거예요.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하니까 오히려 그런 농민이 되면 밥 먹는 거는 좀 오히려 부실하게 안 먹고 더 부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철저하게 협동조합 시스템이 돼가지고 같이 100명이면 100명 농사를 지으면 이걸 다시 중앙당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배급제도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간부들이 나 뜯어먹고 니 뜯어먹고 하니까 300g이 와야 되는 게 30g이 오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김정은 정권 들어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꾼 게 바로 포전 담당제. 내가 이 포전을 너한테 줄게. 그럼 너 혼자 관리해. 여기에서 70%만 국가가 가져가 30%는 너 가져.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고름도 1kg 주던 걸 막 10kg를 뿌리겠죠. 수확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한테 오는 것도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풍족하게 먹겠어요. 그래서 풍족하진 않아요. 아. 풍족하진 않지만 밥은 먹고 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북한의 농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최근에 또 하나 달라진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이거 역시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네. 농업과학기술학습과 선진 용농기술 보급 사업을 비롯한 과학농사 열풍을 세차게 과학농사? 네.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나요? 그렇다는 오. 거죠. 네. 북한이 과학농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 포전관리지인데 우리는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모든 영농 공정별 작업 조직과 농작물 상태를 하나하나 꼬박꼬박 여기에 적어 놓았다가 다음에 농사를 할 때 땅의 성분이라던가 날씨 조건이 변경되게 되면 기술원한테랑 꼭 물어보고서는 그에 맞게 농사를 짓습니다.
이건 어이구, 뭐죠?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했네.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대요. 오, 어이구, 줌으로 해요. 지금 서로 화상으로. 세상에. 어우, 드론까지. 네, 드론 많이 등장하죠, 북한이. 그 신년 때 축제하는 거 봐봐요. 다 드론으로 해요. 북한도 이제 무조건 그렇죠.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이제 전문적인 농사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려는 것 같은데 윤아 씨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도 저랬나요? 아, 저런 데가 있어요. 있어요? 시험 버전들. 네. 북한의 농민들이 저런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 되면 물론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북한은 대부분 인터넷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없어요. 그냥 김부자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러니까 대부분 기술 학습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렇게 막 줌으로 아까 하신다 그러면 그거 정말 한국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네. 아까 MC 1년 하셨다면서. 네. 아니, 랜이 안 깔려 있는 거예요? 광랜 같은 게? 없어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생각지도 못한 문제네요. 그렇죠. 아니, 아무리 잘 만들어놔봤자 그림의 떡인 건데 그럼 저런 정보들은 어떻게 알려줘요? 이게 대부분 구두로 강의를 해요. 구두로 강의하거나 아니면 책을 전달해줘요. 학습 자료 뭐 이렇게 해갖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연구원들 앉혀놓고 그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급대에서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봐야죠. 그리고 연구사시면 예를 들어서 관리원이시면 그런 뭐 학습이 있다 그러면 기차 타고 아니면 또 차를 타서 몇 시간씩 그 도나 이런 그 시로 나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농촌은 시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고 효율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좀 현실이 녹록지가 않지만 그런 그래도 거네요. 이런 변화의 시도가 계속되다 보면 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오늘 북한의 봄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윤아 씨는 좀 어떠셨어요? 이게 한 해 농사를 짓기 이전에 그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은 이게 남과 북 할 것 없이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졌고요. 북한 농민들이 흘린 땀이 좀 찬란한 이런 결실을 좀 맺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봄도 다가왔고요. 이 바람대로 이 봄농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올해는 뭐 우리도 그렇고 그쪽에도 배고픈 걱정만큼은 없는 신년이 들었으면 좋겠다 바라보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뜻깊은 이야기 나눠주신 북한 출신 방송인 정윤아 씨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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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재밌었어요. 똥 최고였어요.